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계층 중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펼쳤고요. 그 중에서 뭐 책을 쓰거나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여러 선생님들, 제자, 그리고 여러 학파에서 백가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등장했어요? 왜 등장했을까? 자, 공급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수요가 있어야겠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바로 여러 나라들의 제후들, 이 제후들이 자기네 나라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후들이 부국 강병을 위해 인재를 등용했어요. 부국 강병 무슨 뜻일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 자,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본 거야.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 백가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높으신 분들한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 자, 처음 등장했던 거는 유가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전국시대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의범절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서로 통수치는 이러한 야만적인 야생적인 세계, 이런 세계는 안 좋은 시대다. 우리는 예전 주나라 춘추시대 이런 식의 예의범절이 있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열심히 익히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공자는 첫 번째로 옛날에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이죠. 현자들을 본받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공자는 군자라고 불렀어. 군자를 본받자. 그래가지고 공자가 역사책을 쓴 거야. 춘추. 그리고 공자랑 공자 제자들이 나눴던 말, 논어라는 이러한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너희는 관포지교라고 알아요? 관포지교? 무슨 내용이에요? 관중과 호수가 얘네들이 뭐 우정이 뭐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들은 뭐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우정이고 나중에 실제로 둘 다 뭐가 돼? 되게 높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예의 범절을 지키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자. 이러한 책을 썼던 사람이야, 공자.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처럼 하기 위해서는 공자는 또 뭐라고 했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해가지고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자신이 할 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요, 신하들은 왕다운 왕한테 어떻게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되고요. 자식은 아버지다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효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왕다운 왕이 되려면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겠죠. 잘해주는 정치, 어진 정치를 해야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예의 범절이 있어야겠지. 예. 그래서 충, 효, 인, 예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 뭐 맹자나 순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다 조금씩 더 추가를 시킨 거죠. 우리 그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 예 말고 의랑 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 의, 예, 지라고 했었고,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고 우리는 요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러는데 이 공자의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한 가지 맹점이 있어. 함정이 있어. 어떤 함정이 있을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왕은 왕답게, 관리는 관리답게, 농민은 농민답게, 노비는 노비답게. 즉 신분 상승 이런 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 그냥 대로 살아. 노비는 노비인 채로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신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해서 이 육아를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 학파를 묵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묵적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를 붙여가지고 묵자라고 해요. 묵자. 자, 묵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또 전국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 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삽시다. 자연 그대로 삽시다. 자연에 따르면서 삽시다. 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도가. 도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자. 이 사람은, 자,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자. 자연에 따라서 살자. 그러면서 무위자연이라는 걸 강조해요. 무위자연 무슨 뜻이냐? 자연 그대로 뭐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자 이런 뜻이야. 자연에 따라서 요즘으로 치면 뭐 자연인 약간 그런 삶을 하는 게 도가, 노자. 그래가지고 이 도가는 나중에 가면은 종교적인 색채를 얻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도가처럼 돌을 닦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나중에 우리 산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막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니? 도인. 그리고 옛날 이야기에 보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 막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 신선, 신령. 그리고 그럼 옆에서 막 예쁜 여자들이 막 부채질 해주고 있잖아. 뭐야 이런 사람들은? 선녀. 나무꾼과 선녀할 때는 선녀. 그 다음에 하늘에 보면 하늘에 왕이 있지. 하늘에 있는 왕을 뭐라고 불렀어? 옥황상제. 뭐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도가가 발전한 도교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학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착하다고 봤어. 어쨌든 인간은 착해. 욕심도 잘 안 부려. 하지만 아니야. 인간은 나빠. 인간은 나쁘고 말만 해서는 듣지 않아.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줘야 인간은 말을 잘 들어. 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있었어. 요 학파가 법가. 무슨 시간일까? 이거 잠가야 돼. 중간에 알아서 편집하고. 그래서 이 학파를 법가
라고 하는데, 자, 법가 사상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한비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비자는 자, 엄격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성이 한비야. 한비, 그 다음에 자는 선생님. 한비자. 엄격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론화시켰고, 이러한 법과 사상을 실제 정치에 적용했던 사람이 상앙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앙. 그래서 이 사람은 진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운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법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건 상항의 변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항의 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했어요. 능력 중심의 인재등용. 그리고 우리 봉건제처럼 지방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주면은 안 돼.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야 돼.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혹시나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같이 처벌을 했어. 연좌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잘 어기지 않았던 거지.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항의 말이 통했던 것은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을 한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지. 그래서 상항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문 옆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놔. 그러면서 자, 이 돌덩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뭐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굳이 이거 한다고 누가 돈 주겠니? 안 믿어. 아무도 안 하고 가버렸어. 그때 상황이 그럼 상금을 2배로 주겠다. 이래도 에이, 말로만 저렇지 안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옮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뭐 안 주면 말지 마고 그냥 옮겨놨어. 그랬더니 상황이 실제로 돈을 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거 한다고 돈을 주냐, 다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상황은 거기서 하지만 당신들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한 말은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내가 한 대로 이 돌을 옮겼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가 상금을 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의 이러한 개혁이 진나라에서 통할 수가 있었고, 이 결과 자, 진나라가 발전을 하고 결국 이 충추정 시대를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이 상황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상황은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한 사람은 잘해줬지만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진나라의 높은 관리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아들조차 이 상황한테 처벌을 당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근데 그렇지만 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왕이 이 상황을 좋아해줬기 때문인데, 이 상황을 아끼던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상황한테 어릴 때 혼났던 왕자가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주변의 관리들도 상황한테 한 번씩 상황한테 좀 따끔한 맛을 봤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갈 때 이대로 가면은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 반격당해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했어. 자, 우리 도망을 칠 때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가겠죠. 그래서 밤에 도망을 치려고 했어. 근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야, 내가 지금 우리 왕의 급한 명령으로 지금 명령을 전달해야 된다. 문을 열어라. 상황이란 사람이 만든 법에 따르면은 밤에 해가 진 다음에는 다음날 닭이 울기 전까지 문을 열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황이야. 못 믿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그럼 다음날 새벽에 가야겠다. 그래서 한숨 자야겠지.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한숨 자려고 했더니 여관 주인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에 따르면은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재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상황이야.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없지. 잠도 못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한밤에 성벽을 넘으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만큼 법이 엄격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죠.